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진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주광덕 남양주 시장입니다. 우선 대진대학교 통일교육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께 남북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조사를 통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보다는 통일이 불어오게 될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현실적인 통일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분단된 지 70여 년이 흘렀고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또 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장 학자금 대출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미래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꼭 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냥 남의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크림대교 폭발이 우크라이나가 그 배후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핵 잠수함 활동이 개시되고 있고 대만 해협에서 연일 중국의 전투기가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핵 항모함의 한반도 유턴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대 관계가 지금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고립 전략, 다시 말해서 국제 제재에 버티면서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위한 무력 시위 개념이었었다면 요즘은 서방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타고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노골적인 지지자가 되어서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잃을 게 없다는 북한과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러시아의 돈독해진 유대관계, 협력관계,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핵이라는 카드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일이 가능하기는 한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 자신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 저는 통일을 해야 우리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서 사실 섬과 같은 경우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면 선박을 이용하거나 비행기, 항공 화물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거대한 대륙으로의 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영국에서 해저 터널을 통해 프랑스 파리를 통과해서 러시아 횡단 시베리아 열차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부산까지 연결될 수가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북유럽까지 우리의 상품을 보내려면 한 4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하면 열흘이면 됩니다. 또 러시아의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나 천연가스가 배를 타지 않고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류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물가도 안정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서 연간 24조 원에 달하는 지하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국토의 80%에 금이나 철광석, 구리, 아이언 등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좋은 지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이 결합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인구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출산율 0.8도 떨어졌습니다. OECD 주요 36개 국가 중에서 완전히 지금 꼴찌로 출산율이 전락했습니다. 다들 인구 절벽이라 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커다란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인구를 합해보면 8천만 이상의 인구를 갖게 되고 22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꽤 큰 나라로 재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이 많죠? 통일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되려면 당장 4,600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단 상태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의 비용도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는 국방비로만 매년 50조 원 이상 소요하고 있고 물론 통일이 된다고 국방비가 완전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통일 비용으로 4,600조 원을 예상한 국회 정책처에서 보면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1경 4,400조 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통일을 해야만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더라도 통일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신라가 7세기에 삼국을 통일해서 통일국가를 형성한 이래로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1300여 년 동안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서 국권을 잃은 다음에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토의 분단은 동서냉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 상잔의 6.25 전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명이 넘는 중무장한 병력들이 서로 첨예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도 지속되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같은 한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나라가 분단됐고 그런 상태를 지속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주 잘 살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제 가족 간에 헤어져서 70년 이상을 버티면서 항상 눈물 나도록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 가족이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생존자는 지금 4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도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써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대다수가 80세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지금 총 들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갖고
노려만 보고 있다면 통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이나 마음의 휴전선을 없애고 통일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떳떳한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나라와 대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남북한 문제에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보다 강해지고 보다 많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금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청년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남양주 시장으로서 남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꿈, 청년들의 희망이 보다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의 꿈과 미래가 있는 남양주시 만들면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특별한 역할과 여러분의 파이팅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